이 사람이 과연 진정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의심될 정도의 글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얼마 전 4월 16일 바로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요, 이날 이제 막말 논란이 일어났던 전 국회의원이었던 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월호 관련돼서 했던 얘기들을 토대로 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와 했던 얘기들은 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근거 없는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SNS에 남겼다는 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별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쳐먹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데에 대한 그간 받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위로 등을 이걸 이제 이용해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뭔가 해먹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경악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제 순수한 뇌피셜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맞다면 내용도 내용인데 그 내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진정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의심될 정도의 글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세월호 참사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해상사고죠. 해상교통사고인데 거의 한 300여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바다로 가라앉아버린 대형 참사죠.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 씨도 이걸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막말을 내뱉었다는 이 차 씨가 소신 발언인지 막말인지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튼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차 씨가 상당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견을 그림으로 그려서 풍자만평 콘텐츠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자의 사전적 정의가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을 뜻하고요, 만평의 사전적인 정의는 만화를 그려서 인물이나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평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주로 이런 한 칸 만화라든지 네 칸 만화에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비유적, 은유적 이런 능력들이, 표현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 차 씨가요, 이런 풍자만평 콘텐츠를 제작을 1, 2년 해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제가 확인을 직접 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이런 비유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블로그, 언론사 기고, 그리고 저서 등 이런 것들은요, 이 차 씨가 의정활동, 그러니까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쭉 이런 활동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 우리말 표현 중에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은 이게 3년이 아니라 좋게 10년도 더 되는 세월 동안 이런 풍자만평,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전문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비은유적 표현의 전문가가 모든 국민들이 해상사고임을 뻔히 알고 있는 이런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을 중심에 두고 헤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저는 이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 보고도요, 과거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고 어묵 등의 비유를 하는 그런 사실 끔찍한 일이 있기도 했잖아요. 사실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굳이 이렇게 수많은 단어적 표현을 놔두고 이렇게 비은유적, 그리고 이런 함축적인 표현의 전문가가 굳이 저런 표현을 썼다,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사리분별을 못한다거나 그만큼 못 배운 사람이라거나 표현 능력이나 어휘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사실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의도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밝혀지기가 만무한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한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 글 자체는요, 이미 시작부터 인신공격 수준을 벗어난 거의 약간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의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본인만 알 테니까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이어나가 볼게요.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서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라고 이제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10억이라는 보상금, 이게 이제 액수가 맞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 차씨가 얘기한 그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이게 국가에서 뭐 세금 등으로 집행된 배상금을 얘기하는 건지, 민간 차원에서 들어온 뭐 일반 보험금이라든지 후원금까지 얘기하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씨의 이 글투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리고 뭐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봤을 때 이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국가 배상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국가 배상금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이 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지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만약에 뭐 국민의 세금, 이 차씨가 얘기하는 그런 국가 배상금이 아무 근거 없이 정부 관계자들 마음대로 동정심에 나눠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뭐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배상금이 지급이 된 건지,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감성적인 요인이 작용돼서 좀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2015년 1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특별법에 따라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기준을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된 게 이제 2015년 1월 12일이고 며칠 뒤죠. 그래서 이 법률이 1월 12일 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직접 공포를 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이제 법안 통과가 당연히 이제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국회 상황을 좀 봤더니 새누리당이 이제 152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의석이죠. 151석이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여당인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힘이 있었던 새누리당 쪽에서 작정하고 저지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충분히 저지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차씨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 이제 새누리당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딴 거 다 떠나서 이 부분은 이게 팩트예요. 보상금 수준은요, 이미 여야 국회 합의를 통해서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정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논하려면 당시에 과반 의석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이게 지금 같이 잘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지금 국가배상금을 유가족들이나 권한이 없는 뭐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지금 정한 게 아니고, 정식 절차를 국회에서 밟아서 발의가 되고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그런 상황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수나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유가족이 아니라 이때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욕을 먹어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럼 요까지만 보더라도 이 지급 과정이나 뭐 이런 액수가 정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버리면 지금 차씨 본인 얼굴에 스스로 침뱉게 하는 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이든 간에 소극적이든 간에 뭐 동의나 동조가 있었으니까 법안이 공포가 됐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10억 얘기부터 안 하냐면, 이 차씨가 얘기했던 10억 원이라는 액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액수에 대한 얘기가 전체적인 글투로 봤을 때 엄청 많은 액수를 받았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특히 차씨가 얘기한 부분 중에 보상금을 받아서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고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봤을 때는 국가로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서 다른 그런 또래 학생들의 그런 희생을 막기 위한 공익을 위해 돈을 써보려고는 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차씨가 얘기한 보상금 10억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배상을 한 그 금액을 두고 얘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민간보험에서 나온 그 보상금 가지고 뭐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 돈까지 포함을 여기다 시켜버리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받은 누군가한테 가서 타인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받으신 그 보험금을 공익적으로 쓸 생각은 못 해봤냐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해석에 의한 것인데, 첫 번째는 풍자만평 전문가인 사람이 그런 해상사고를 두고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 이건 사실 원수지간에도 안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런 단어를 쓴 걸로 보아서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보상금 10억이라는 얘기는 아마 전체 보상금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가
국가 배상금을 두고 얘기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돈을 받은 거다라는 뉘앙스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공익적인 기부를 해봤냐 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다시 한번 이 국가 배상금을 포커스로 두고 얘기를 한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실제로 10억이 유가족들에게 지급이 된 건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액수가 중요한 거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받았든 얼마를 썼든 간에 정해진 이런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도덕적인 기준에 따른 이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기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안 공포 후에 약 3달 뒤인 2015년 4월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금 수준을 공개를 합니다. 배상금은 일실수익, 위자료, 개인 휴대품, 지연 손해금 등으로 나눠지는데, 일실수익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자가 만약에 생존했을 경우에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예상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이 사실은 뭐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령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감안한다면 제가 드리는 이런 국가 배상금 수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단원고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실수익 3억 108만원, 위자료 1억원, 개인 휴대품 20만원, 그리고 지연손해금 2,452만원, 이렇게 다 총 합쳐서 4억 2,58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희생자의 경우에는 4억 2,5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뭐 별도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뭐 학생들 구하다가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 2분 정도가 계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연금 규정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게 돼 있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공무원 규정과 관련된 이런 여행자 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패소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 세월호 이 희생자 분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뭐 학생들, 일반인, 그리고 기간제 교사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실제 이제 학교 정교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위로지원금 등을 포함하자면 이제 국가 배상금이 7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배상금인 거고, 이거 말고도 보상 금액이 더 있기는 합니다. 배상 금액하고 보상 금액은 다르죠. 이외에 다른 부분은요, 당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위로금이고, 이거를 뭐 전액 주지도 않더라고요. 위로금을 뭐 n분의 1에서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이걸로 또한 일부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뭐 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를 좀 계산을 해서 이런 성금에 관련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가입한 보험들 있잖아요.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 배상금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 위로금 등을 제외하면 순수 국가 배상금은 학생 4억 2천만 원 정도, 교사의 경우 7억 6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계산을 하자면 대략 이제 6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억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게 10억은 안 돼요. 여기다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민간 차원의 그런 위로금 등 이런 거 합쳐도 10억 언저리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차 씨가 얘기한 10억이란 얘기는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이게 세금이든 민간 차원의 위로금이든 간에 10억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자꾸 몇 억 하니까 1, 2억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의 차이죠. 물론 뭐 차 씨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액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거나, 하나는 유가족들이 받은 돈을 좀 이렇게 과장시키고 싶었거나, 약간 이런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유가족분들한테 지급된 여러 배상금들 있잖아요. 이게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배상금 처리하고 땡 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먼저 지급을 하는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고 책임자들한테 이거 이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돈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왜 그 민간 해상교통사고에 국가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배상금이 나갔어요.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이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뭐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런 배상금 규모가 좀 달라지긴 했으나, 여튼 뭐 절차상으로는 이 돈을 세금으로 갖다 메꾸는 방식이 아니고 먼저 지급하고 크든 작든 이 사고와 관련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재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들이 청해진 회원이라든지 유병원, 그리고 이준석 선장이라든지 선원, 그리고 뭐 화물 그 고박업체 직원,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이 사물들이 뭐 급격하게 쏠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운항 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재추징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다 뭐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동결한 재산이요 1,200억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청해진 회원이나 이런 유병원 같은 사람들은 재산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라 액수가 좀 큰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유병원이 죽었죠. 이 사람 재산이 또 차명 재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거를 전액 환수한다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거 사실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는 나간 인적 피해 배상 금액이 1,200억 원 정도, 추징하려고 재산 동결시켜 놓은 금액도 1,200억 원 정도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는 나간 돈이 메꿔질 수준인 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병원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하는 이런 뭐 의견들도 사실은 이런 추징해야 될 재산, 또 이후에 진행될 이런 구상권 청구 재판 이런 것들하고도 충분히 관련 있는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도 좀 고민했었는데,